당뇨라서 수박은 한 입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수박이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맞게 먹느냐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조각이 아니라 먹는 부분의 무게입니다. 둘째는 주스보다 씹어먹는 생과일입니다. 셋째는 내 약과 혈당 반응에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드시는 수박 한 조각은 몇 그램일까요? 당뇨가 있어도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먹을 수 있다는 말이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박에도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식사 계획 안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식품교환표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수박에 먹는 부분 150g이 과일군 한 교환예입니다. 이 양은 모든 사람의 하루 상한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식사 계획에서 과일 몫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기준은 눈대중을 무게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박 조각은 집집마다 크기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한 조각도 크기에 따라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 한두 번은 주방저울로 재보세요. 껍질을 빼고 실제 먹는 부분을 잽니다. 150g을 그릇에 담아 크기를 눈에 익힙니다. 과일군 한 교환은 탄수화물 12g 정도의 예입니다. 체크해 볼까요? 오늘 그릇에는 얼마가 담겼나요? 여름 과일을 모두 같은 무게로 보면 안 됩니다. 참외는 먹는 부분 100g이 한 교환 예입니다. 포도는 품종과 알 크기가 달라도 80g이 기준 예입니다. 샤인머스켓은 약 5알, 거봉은 약 9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수만 외우면 크기가 달라질 때 틀리기 쉽습니다. 복숭아도 100도와 1000도의 기준 무게가 다릅니다. 100도는 100g, 1000도는 150g이 한 교환 예입니다. 화면의 무게는 먹는 부분 기준의 일반 예시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과일의 형태입니다. 가능하면 수박을 생과일 그대로 씹어 드세요. 주스로 갈아도 과일의 탄수화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기 쉽습니다. 주스 한 잔에는 여러 조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과일은 먹는 양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무가당이라는 말도 탄수화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마시는 한 잔에는 수박 몇 조각이 들어갔을까요? 수박을 밥과 전혀 별개인 음식으로 보면 양이 늘기 쉽습니다. 과일도 그날 먹는 탄수화물에 포함됩니다. 배부르게 식사한 뒤 과일까지 계속 더하지 마세요. 내 식사 계획에 있는 과일 몫으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150g을 먹었다면 과일군 한 교환으로 기록합니다. 더 먹고 싶다고 약이나 인슐린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다른 음식과 곁들여도 과일 탄수화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는 간단합니다. 덜고, 재고, 기록하세요. 세 번째 기준은 내 몸의 실제 반응입니다. 같은 150g에도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용약과 인슐린, 식사와 활동량도 영향을 줍니다. 이미 자가 혈당을 재는 분은 의료진이 정한 방법을 따르세요. 필요하면 식전과 첫 숟가락 뒤 2시간 값을 기록합니다. 다음에는 비슷한 식사와 같은 양으로 다시 비교합니다. 한 번의 숫자만 보고 과일이나 약을 단정하지 마세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기록을 들고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과일은 보통 하루 한두 번이 일반적인 안내 예입니다. 하지만 모든 당뇨인이 하루 딱 2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 열량과 체중, 치료 계획에 따라 교환수가 달라집니다. 당뇨 전 단계도 같은 양이 공식 처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식사량과 체중 관리의 참고 기준으로 이해하세요. 여러 과일을 섞으면 각각의 양을 더해 계산합니다.
큰 접시보다 한 번 먹을 양만 작은 접시에 덜어 두세요. 내 하루 과일 몫이 궁금하면 임상영양사와 확인하세요. 첫째는 큰 통을 옆에 두고 계속 집어먹는 경우입니다. 먹은 양이 보이지 않아 한 교환을 쉽게 넘깁니다. 둘째는 수박 화채입니다. 설탕과 시럽, 연유, 탄산음료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건강주스라는 이름의 수박 음료입니다. 무가당이어도 과일 자체의 탄수화물은 남아 있습니다. 먹을 양만 작은 그릇에 덜고 나머지는 바로 넣어 두세요. 통째 먹기, 화채, 주스를 특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뇨와 콩팥병이 함께 있다면 일반 기준만 따르면 안 됩니다. 콩팥 기능에 따라 칼륨과 수분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석 여부와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서도 식사 계획이 달라집니다. 수박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마음대로 늘리지 마세요. 현재 받은 콩팥 식사 처방을 가장 먼저 따릅니다. 150g도 모든 콩팥병 환자에게 맞는 양은 아닙니다. 담당 의사나 임상영양사에게 내 과일 몫을 확인하세요. 약이나 수분량도 스스로 바꾸지 마세요. 저혈당 대처는 평소 과일 선택과 다른 상황입니다. 혈당이 데시리터당 70mg보다 낮으면 저혈당입니다. 의식이 또렷하고 삼킬 수 있으면 교육받은 대처법을 따르세요. 보통 빠른 탄수화물 15에서 20g을 사용합니다. 15분 뒤 다시 재고 여전히 낮으면 같은 방법을 반복합니다. 일반 과일 한 조각은 양과 흡수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삼키기 어렵거나 의식이 흐리면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이럴 때는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수박은 껍질을 빼고 150g부터 재봅니다. 둘째, 주스보다 생과일로 먹습니다. 셋째, 내 약과 혈당 반응에 맞춰 조절합니다. 150g은 과일군 한 교환의 실용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하루 허용량이나 치료 목표 그 자체는 아닙니다. 콩팥병과 반복 저혈당이 있다면 의료진과 따로 상의하세요. 처음에는 저울로 재고 익숙해지면 같은 작은 접시를 쓰세요. 화면의 무게는 일반 교육용 예시이며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박을 금지하기보다 양을 알고 안전하게 즐기시면 됩니다.